정부의 12조 원대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는 왜 추경에 빠졌는지, 경기 회복에 효과가 없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지역 중에서 만약에 조금 더 재정 자립도가 있는 데서 그러니까 지금 쓴다면 부총님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이 확대된 효과가 크지 않아요. 지금 요쪽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합니다. 기획재정부, 부처 이름에서 드러나듯 정책의 기획, 돈을 어디 쓸지 결정하고 재정 집행, 이어 돈을 쓰는 것까지 관장하며 이른바 왕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기능별로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로 쪼개고 이중 예산처는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직속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자료를 요구를 해도 하나도 안 줍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 예산실인데요. 그게 기재부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인데. 기재부와 함께 수사권, 기소권이 집중된 검찰도 1순위 개편 대상으로 꼽힙니다. 기소 기능만 남겨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견제할 기구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임무를 맡았던 국군 방첩사령부 등 군 조직 개편도 거론되는 한편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선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의 정점이던 방송통신위원회 재편 요구도 거셉니다. 차기 정권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조직 개편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집권하면 17년 만에 집권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게 돼 권력기관 힘을 빼는 조직 개편이 수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사회자로 나온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검찰을 장악해 복수의 칼을 휘두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웃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꼽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예. 이 전 대표는 너무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 그럴 시간도 없다며 대통령이 한 시간은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고 조금이라도 나은 정책을 펼쳐 국민의 삶을 바꾸기에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칼질을 하면 감정적으로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자기가 또 불안해져요. 그죠?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요. 예. 사회적으로. 그보다 더 급한 게 많아요,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죠? 정치 보복 가능성에는 자기 대에서 분명히 끊겠다며 거듭 선을 그은 건데 검찰개혁 자체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권력이 뭉쳐 있으면 반드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한 겁니다.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한 군데다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안 돼요. 몇 군데를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국가수사본부도 좀 강화하고. 독립성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이 전 대표는 왜 그토록 보수 세력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느냐 묻자 실제 자기들이 이재명을 엄청 괴롭혔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복수할 거라고 믿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내란 사태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실을 말하는 하급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베풀되 내란을 주도하고 공모한 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한 달 뒤인 3월 26일로 잡힌 것과 관련해 1심 결과와는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 이제 2심이 만약에 이제 1심이랑 비슷하게 나오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거 논쟁이잖아요. 계속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이게 정지돼야 된다.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막 골라가지고 이 사람은 선거 도중에 기소해버려.
이 사람 선거 끝난 다음에 그럼 여기는 기소 못하고 저기는 기소됐으니까 재판하기 말이 됩니까? 그럼 나가서 막 다 기소해놔버리겠네 그냥 일 못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 자신을 향해 전개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온 이 대표. 조기 대선 시 집권하면 검찰을 없앨 거냐고 묻자 바로 웃으며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검찰 이거 이재명 대표 되면 검찰 바로 없애. 검찰을 없애면 기소 공소는 지금 누가 합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제도는 필요한데. 예. 제도는 나이 필요한데. 네. 문제는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인사로 해결할 수 있다 보시는군요. 이 날카로운 칼. 예. 칼은 의사의 그 수술 칼이기도 하고요. 강도의 흉기이기도 한 거예요. 칼의 잘못은 아니지. 검찰 일부의 특수부 라인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교정하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집권 시 정치 보복 여부에 대해선 복수한다고 싸우면 일은 언제 하냐며 부인했고 행정과 입법 등 권력이 지나치게 쏠린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는 이재명은 합니다. 이게 너무 사람들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예. 이재명은 합니다도 있는데 예. 안 할 건 안 합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는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당의 입장은 이미 정리돼 있고 변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이 논쟁이 블랙홀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 하지만 커밍 순. 아니 그거야 뭐 안 할 수 없죠. 예.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거기 개헌에 대해서. 이 대표는 민주당 중도 보수 발언 등 자신의 경제 정책을 비난하는 여당을 향해서는 당황하셨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